2차원에 놓인 강체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3차원일 때 평형식은 전부 6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힘 평형 3가지와 모멘트 평형 3가지 해서 전부 6개가 되죠. 자, 이거를 일단 우리가 2차원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좀 더 심플해지는데요. 2차원에서의 평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그 클링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클링에 보시면 돌이 클링 스톤이 이렇게 바닥을 굴러갈 때요. 당연히 클링 스톤은 공중으로 떠지는 않고 바닥에 붙은 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그 클링 스톤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면은 그게 2차원 공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클링 스톤은 당연히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방향으로도 움직이죠. 그래서 클링 스톤이 이렇게 이제 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휘어진다는 것 자체가 X 방향 움직임도 가능하고 Y 방향 움직임도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클링 스톤은 또 회전을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죠. 따라서 이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즉 2차원에 붙어서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션은 3가지가 있습니다. X 방향 움직임, Y 방향 움직임, 그리고 Z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이 3가지가 된다. 그래서 병형식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2차원 공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X 방향의 움직임에 해당되는 힘 평형, Y 방향 움직임에 해당되는 힘 평형, 그리고 Z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모멘트는 회전이 가능한 Z축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 평형, 이렇게 3가지가 남고요. 나머지 MX와 MY도 사라지고 FG도 사라져서 이 3가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는 거죠. 2차원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평형식은 결국 이렇게 힘 평형 2개와 모멘트 평형 1개, 이렇게 토탈 3개가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미지수도 모르는 미지수도 3개까지 회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3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3개의 미지수가 나오는 구조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원 구조물을 살펴보면 현재 여기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지금 PQS라는 힘이 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력은 이미 주어진 외력으로서 미지수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 프레임을 공중에 띄운 다음에 외력을 지금 표시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 프레임에 자중이 있겠죠. 지구가 당기는 외력 W를 표시를 했습니다. 가운데쯤 있겠습니다. 그리고 A는 보시다시피 A는 지금 힌지라서 핀 조인트입니다. 핀 조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X방향 구속, Y방향 구속으로 움직임 구속되기 때문에 반력이 AX, AY 표시가 됩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B는 보면 롤러로 되어 있죠. 롤러는 이 방향으로는 구를 수 있게끔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력이 없고요. 이 방향으로는 지금 땅 밑으로 꺼지지 못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에 반력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당연히 AX, AY, B를 지금 모르고요. 나머지 PQS와 W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입니다. 따라서 미지수가 1개, 2개, 3개이기 때문에 평형 방정식 이 3가지를 써서 이 구조물은 여기 있는 AX, AY, B를 다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를 계산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방금 앞에서는 평형 방정식의 개수가 3이었죠. 2차원의 경우는 그 3과 미지수가 또 3이었기 때문에 2개가 일치해서 평형 방식을 이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평형 방정식의 개수가 만약에 m개다. 그리고 미지수의 개수가 n개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m과 n이 같다면
같으면 미지수가 풀리죠. 이렇게 미지수가 풀리는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미지수가 해결됩니다. 이때 정정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미지수가 더 많다면 10보다 그러면 이것은 미지수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풀리지 않는 구조물을 앞에 안일 부자를 붙여서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을 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본 그 m과 n이 지금 같은, 즉 3 equal 3이었죠.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식 3개. 그래서 정정 구조물인데요. 만약에 여기 B 부분을 핀 조인트로 대체해버리면, 즉 롤러가 아니라 핀으로 바꿔버리면 여기 AX, AY 있지만 B도 BX, BY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4가 됩니다. 즉 n이 4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2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올 수 있는 평행 방식은 3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구조물은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부르고, 이것만 가지고는 평행 방식만 가지고는 이 4개의 미지수를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거꾸로 평행 방식 개수보다도 미지수가 더 작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부분 구속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정 구조물을 갖고서 미지수를 구해보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B에서 핀 조인트, 그리고 A에서는 이제 둥근 돌로 받쳐져 있으니까 슬라이딩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프리바디를 요거를 그림을 따왔고요. 여기에 이제 외력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P가 15kN, 6kN, 6kN 다 이제 외부에서 방향과 크게 알려져 있고요. 자, B는 핀 조인트이기 때문에 반력이 나타나는데 BX와 BY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A는 구르는 돌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만 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것은 2차원 문제에 식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정정 구조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차원 정정 구조물에서는 식이 3개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바로 X방향의 힘의 함정은 제로다. 자, X방향으로 힘을 한번 이 문제에서 살펴보면 X방향으로는 현재 이 방향의 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X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Y방향의 힘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자, Y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방향을 맞추었어요. 아랫방향은 마이너스, 위는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퀄 0으로 두면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점을 하나 정했어요. 그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의 평형이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모멘트의 식을 구할 때는 그 기준점을 어디를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허공에다가 저 기준점을 잡아도 상관은 없고요. 또는 이런 데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를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가능하면 미지수가 많은 곳에 그 중심을 두면 좋습니다. 가령 여기서는 미지수가 제일 많이 달려있는 데가 바로 B점이죠. BX, BY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모멘트 평형을 따져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멘트라는 것은 팔 길이가 있어야만 나오는데요. 값이 BX, BY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팔 길이가 0입니다. 팔 길이가 0이면 당연히 모멘트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BX, BY가 모멘트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MB를 중심으로 했어요. 현재 A라는 힘은 B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9A. 그리고 나머지 힘들은 지금 이것은 반시계, 이것도 반시계니까 양수,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해서 다 음수. 그 힘과 팔 길이를 이제 곱해서 식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 세 개의 식을 연립 방정식을 푸니까 바로 이제 답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그 특수한 경우 힘이 작용할 때 평형 상태를 금방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수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힘이 만약에 딱 두 개만 있다. 그럴 때 물체 평형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꺽쇠가 있는데요. 여기 힘 F1, F2가 있습니다. 이 F1, F2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어야 이 물체는 정직학적으로 평형일까? 현재 지금 이 방향을 가지고 만약에 당긴다 본다면 이 물체는 움직일 것입니다. 즉 이 두 개를 합쳐도 힘의 합력이 0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두 개가 이렇게 돼야만 즉 같은 작용선상의 앞뒤로 같은 크기로 있어야만 다른 방향이고 같은 크기로 있어야만 이제 비로소 이 꺽쇠는 평형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처럼 만약에 물체의 힘이 두 개만 존재할 때는 그 두 개의 힘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또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되고 또 반대 방향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 물체는 평형 상태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힘이 두 개만 존재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게 이런 식으로 힘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기다 적용하면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 예로는 힘이 만약 세 개가 작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쿠키같이 생긴 것에 F1, F2, F3가 세 개가 지금 A, B, C점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힘 평형과 모멘트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야 그 평형이 되니까요. 우리가 일단 모멘트 평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개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F1, F2, F3를 다 그 작용선을 연결을 했을 때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MD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걸 다 합쳐 봅시다. D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따져보면 전부 팔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모멘트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체가 평형이 있다는 것은 힘의 합도 제로가 돼야 되지만 모멘트의 합도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 세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것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조건은 작용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세 힘의 작용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세 힘이 나란히 있거나 나란히 있어가지고 이 그 두 개의 힘을 합친 것이 이것이 같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때 물체가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용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보면 현재 봉이 있고 그 봉을 사람이 당기고 있고 여기 받침 A가 받침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자유물체도는 요 봉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까 봉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뭔가 당기고 있는 힘이 있죠. 줄이. 그리고 이것의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이제 지구가 당기고 있는 이제 중력이 있을 거고요. 여기 A점에서 뭔가 반력이 받쳐져 있으니까 반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봉에는 힘이 3개가 작용하니까요. 힘이 3개가 작용할 때는 3개의 힘의 작용선을 연장시켰을 때 한 점에 모여야 된다고 그랬죠. 평행에 있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W는 이미 수직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줄도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두 점이 만나는 지점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 A에서의 반력은 당연히 평형에 있기 위해서는 이 라인이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자연스럽게 이 점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평형에 있기 위해서.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C점에서 다 이제 모이게끔, 바라보게끔 여기서 R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R이라는 반력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기하학적인 그 값을 따져보면 각도 등이 이제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C점에 모이는 세 개의 힘을 우리가 그 패삼각형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중력에 의한 거, 그리고 R에 의한 거, 그리고 T 이것이 다 이제 패다각형이 돼야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법칙을 이용하면 나머지 값들을 쉽게 이 순서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